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며칠 되지 않았는데 돈 이야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산 얘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민우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도 정리해야 할 시한이 있는 거라고요. 저희도 받을 몫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고. 그럼 장례식 때 눈물 한 번 안 흘리던 내가 지금 이러는 것도 내 목 받을 생각만 해서였겠구나. 제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민우 옆에서 고개를 돌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당연한 권리 문제예요. 아버지 재산에는 저도 지분이 있잖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야, 내가 말하는 그 권리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고 지금 그 아버지를 묻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런데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 얘기냐? 민우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나오세요? 저희도 저희대로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가 받을 몫을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받을 몫을 받겠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던 일이었을까? 그게 내가 장례식 때 말없이 앉아 있었던 이유냐? 유나가 나지막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유나를 노려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체 뭘 그렇게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거니? 내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당연히 너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민우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희 보고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내지르듯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뒀는지 나도 아직 다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옳은 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유산 상속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자 정미령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령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69살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한참인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지만 젊은 시절은 참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돌아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었죠. 남편도 부모님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학도 제대로 못 마쳤고 저도 형제들 뒷바라지하느라 공부를 포기했으니까요. 서로 빚도 많고 처지도 어려웠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우리가 손을 잡고 열심히 살면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는 부족하지 않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첫 집은 방 하나 있는 반지하였어요. 방 한쪽에 낡은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벽에서 올라오는 그런 집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신혼인데도 가끔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면 여기서 나갈 날도 금방 올 거야. 이 집도 오래 살지 않을 거야. 기다려봐.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얼굴을 보면 온통 피곤해 보였는데 저한테는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 믿고 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든 손을 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어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렇게 벌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모으는데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아들 민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은 생명이 우리 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남편과 약속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고생했던 것처럼 민우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자고. 민우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젖먹이를 업고 아르바이트를 가야 할 때도 많았죠. 비 오는 날 민우를 들쳐 업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등에 땀이 비 오듯 흐르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날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밤늦게 퇴근하고도 민우를 안고 뛰놀아주느라 지친 모습이 역력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말했죠. 이렇게 잘 크는 애 보면 피곤한 것도 싹 날아가. 여보,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 그 사람의 한마디 덕에 하루하루가 버틸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키우면서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힘들게 돈을 모아 반지하를 벗어나고 아이 초등학교에 맞춰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죠. 둘 다 대학을 다녀보지도 못했으니 민우만큼은 공부에 뒷바라지 다 해주자고 다짐했어요. 민우가 고등학교에 가고 나니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하지 않나? 반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만큼 됐어. 앞으로는 조금씩 누리면서 살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 사람 말처럼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이제 누릴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당뇨로 고생하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먼저 떠났어요. 지금 이렇게 혼자가 되고 보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지하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거든요. 민우를 키우고 남편과 손잡고 열심히 살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은 그때의 온기를 추억으로 꺼내보는 것만으로 겨우 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민우가 이제 와서 이런 상처를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던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 집안 곳곳이 그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더 크게 느껴지더군요. 손때가 묻은 안경, 자주 입던 카디건, 자기가 좋아하던 컵까지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물건을 치우기는커녕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무서워서 괜히 한참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남편이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 어찌 쉽게 잊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사별한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게는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민우와 유나가 들어왔어요. 아들이고 며느리니 반가워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유나는 핸드백을 내려놓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무겁고 다급한 분위기였어요. 민우가 뜬금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기도 했고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민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이제 정리해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직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 싶었어요.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산. 아직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 않니?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벌써 화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민우가 대답도 하기 전에 유나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요. 유나의 태도가 너무 차갑고 무덤덤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가족처럼 살갑게 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장례식 때도 내가 눈물 한 번 흘리는 걸 못 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얘기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 민우는 내 말을 듣고 이마를 짚으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장례식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미리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은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걸까 싶었습니다. 민우야, 지금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고 이제 나 혼자 남은 집인데 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니? 민우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저도 법적으로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 몫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인이 되자마자 돈 얘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되려 큰 소리까지 치는 모습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너한테는 내 몫만 중요하구나. 나도 여기서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걱정인데 내 생각은 전혀 없니? 민우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잘못인가요? 유나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급한 일이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유나의 말에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부모 재산부터 손대겠다는 태도가 너무 당당했거든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면 왜 말도 없이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치는 거냐? 민우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조차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처리해봐라. 난 아직 네 아버지 못 떠나보냈으니 이런 얘기하러 오지 말아라. 그러고 아들 내외가 집을 나서는데 제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니 민우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 확인하고 받을 거니까 그럴 줄 아세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민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법대로 한때 그토록 사랑스럽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돈을 두고 나와 맞설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우와 유나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라면 민우의 이런 모습에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민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급하게 요구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 그 아이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다급하게 그것도 큰 소리로 요구하는 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가 맺힌 듯 답답하고 서운한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민우와 유나가 내 집을 나간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법대로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그 목소리, 내게 차갑게 던지던 유나의 말투. 한때 그렇게 귀엽고 순했던 내 아이가 고작 돈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속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대체 저렇게까지 재산을 급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민우가 뭐라고 말하든 내 직감은 단순히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언가 감추려 할 때의 표정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말을 돌리면서도 시선을 피하던 모습, 유나가 대신 말을 덧붙일 때마다 초조해 보이던 그 눈빛,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결국 박혜란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혜란 언니는 내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의지해온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가 반지하에서 힘겹게 살 때 같이 일했던 언니고 민우가 어릴 때 급할 때마다 맡겨두기도 했던 내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죠. 언니, 어제 민우가 왔었어. 제 말에 언니는 반갑게 물었어요. 그래. 그 간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더니 뭐 좀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장례식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아버지 재산 정리하자는 소리를 하더라니까. 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그런 말을 했어. 결혼하고 아무리 애가 변했다고 너한테 많이 들었지만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저는 한참 동안 어제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큰 소리 쳤는지, 유나가 어떻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배신감까지 얘기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란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령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민우가 뭔가 급한 사정이 있긴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됐지만 아들이 무슨 일이 있긴 하겠지.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다그치는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급할 땐 그랬어도 어릴 때 내 말을 항상 들었던 애 아니었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직접 좀 더 따져보는 게 맞겠지.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조금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 민우를 업고 함께 일하며 고생했던 시절을 나눴던 사람이니까 그런 언니의 조언이 더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말처럼 직접 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야, 어제 너네가 한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인데 내가 그렇게 급하게 재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니?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나는 차분히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초급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히 말해봐라. 민우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정리하면 끝날 일인데 왜 자꾸 저를 몰아붙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함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한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니? 여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요구하는지 내가 알아야 이해라도 하지 않겠냐? 민우는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듯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만 하시는 거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딴소리라니. 내가 정말 무슨 이유로 이런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법을 들먹이면서 내가 받을 몫을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민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몫이잖아요. 법적으로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엄마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어도 민우는 끝까지 숨기고 돈 얘기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싶으면 알아봐라. 하지만 내가 정말 서운한 건 내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 얘기부터 꺼낸다는 거다. 민우는 말끝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니 제가 진정으로 민우에게 가르쳐 준 건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들이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나와 맞서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혜란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민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혜란 언니와 다음에 만나 다시 한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혜란 언니와 다시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민우와의 통화 이후로는 가슴이 더 답답했어요. 민우가 왜 저렇게까지 변했는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결국 다시 혜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 민우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아들이라는 애가, 내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언니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미령아, 너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알겠어. 내가 민우 하나 보면서 평생을 살아온 걸 내가 모르겠니? 그런데 민우도 사람인데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근데 언니, 이렇게까지 돈을 달라고 다그치고 고인이 된 아버지 재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민우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령아, 솔직히 말해서 민우가 뭘 그렇게까지 숨기는 것 같다고 했잖아. 내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있지?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도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민우한테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있는 게 맞을 거야. 하지만 지금 너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본인이 해결 못할 만큼 커진 일이어서 숨기는 거라든지. 그럴 리가 없어. 민우는 내 아들이고 내 앞에서 그런 걸 숨길 애가 아니야. 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령아, 내가 민우를 키웠다고 해서 민우가 모든 걸 너한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어른이 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민우한테 끝까지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유나를 한번 따로 만나든지. 유나라 며느리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례식 때부터 유나는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어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관심한 척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도 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언니, 유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맞을까?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유나가 민우 옆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유나랑 얘기해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유나가 민우 편에서 너를 몰아붙인다면 그땐 유나한테 큰 기대를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래도 우선은 민우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 이번엔 숨기지 못하게 끝까지 물어볼 거야. 통화를 끊고 나니 혜란 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우가 숨기고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결국 제가 알아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 섞인 투였습니다. 엄마, 또 왜요?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어제 말한 걸로는 부족하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재산 얘기를 급하게 꺼내는 거냐? 민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같은 말만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한 건데? 민우는 대답 대신 한참 침묵하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법적으로 제 목 받을 거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길게 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된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건 내 마음에 아무 상처도 안 남길 거라고 생각해? 옆에 유나 있지? 유나도 같은 생각이니?
민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나오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저희도 권리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처럼 말씀하세요? 유나도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민우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권리도 생각해 주셔야죠. 너희 권리.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렇게 당연히 너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는 그저 내 목만 챙기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민우는 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건 안 받고 엄마 뒷바라지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엄마, 그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야 할 건 너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다, 민우야. 난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정리하세요. 저희도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혜란 언니가 말했던 대로 민우는 끝까지 숨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기는 이유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내게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민우를 바로잡아 줄 수 있었을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우와의 통화 이후 마음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민우가 요구한 대로라도 유산 상속 문제를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평소 자주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의 수첩이나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죠. 상속 관련된 문서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다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꺼내보니 남편이 남긴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못다한 얘기들을 이 쪽지에 남겼어. 모든 재산 정리는 변호사에게 맡겨뒀어. 내 뜻을 다 전달해 놨으니 이 명함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돼. 내가 혼자 힘들지 않도록 도울 거야. 쪽지와 함께 작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까지 해두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말없이 모든 걸 챙기던 사람답게 마지막까지도 저와 민우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신경 쓴 게 느껴졌어요. 쪽지를 손에 꼭 쥐고 명함을 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수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기령 씨의 아내인데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쪽에서 재산 정리를 맡겼다고 들었어요. 잠시 조용하던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윤기령님의 유족분이시군요. 왜 이렇게 빨리 연락 주셨을까 했습니다. 보통 고인을 잃으신 분들은 슬픔이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걸리셔서 바로는 연락을 안 주시거든요. 저희도 보통은 두세 달 정도 지나 조심스럽게 먼저 연락을 드리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민우의 독촉이 아니었다면 저도 바로 연락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니 말이에요.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사무실에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윤기령님께서도 따로 말씀을 남기셨고
재산 정리와 관련된 문서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약속을 잡겠습니다. 약속을 잡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유언과 재산 정리 내용이 어떨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너무 떨리기도 하면서 남편이 어떤 말을 남겼을지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함과 쪽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를 걱정하며 남겼을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하려고 해.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얼굴은 참 평온했는데 저는 그 평온함의 무게를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버스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남편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차례로 걸려있는 이름표들과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뭔가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남편이 남긴 뜻이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기령님의 유족분이시죠? 변호사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여기서 재산 정리를 맡겼다고 해서 약속을 잡고 왔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기령님께서 저희에게 생전에 남기신 유언과 재산 정리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직접 이곳에 오셔서 유언을 영상으로 남기셨습니다. 내용을 전달드리기에 앞서 먼저 혼자 보실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시 들어가셔서 편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영상이라니. 남편이 유언을 영상으로 남겼다니.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순간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를 따라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TV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만 간소하게 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리모컨을 건네며 말했어요.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 편히 보시고 필요하시면 호출해 주세요. 그는 나가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TV 화면이 켜지며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제가 떠나보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담긴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항상 당신 걱정만 시키고 떠나는 것 같아. 남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영상 속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민우와 유나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 민우가 고인 투자를 크게 했다가 돈을 잃은 것도 처가 쪽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진 것도 말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재산을 왜 그렇게 급하게 요구했는지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 이야기를 당신한테 직접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야. 민우가 지금처럼 돈만 쫓다 보면 내가 준 재산도 결국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민우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남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혼자 남을 걸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재산은 당신 앞으로 돌려놨어. 앞으로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내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항상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고 방 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저를 생각하며 준비했는지 그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을 걱정하며 결정을 내렸는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울어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이 살며시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드세요. 저는 눈물로 번진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쉬셨다가 괜찮아지시면 이야기를 더 나누시죠.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남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제게는 너무 큰 울림으로 남아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고 나니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남편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민이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윤기령님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셔서 지금은 전부 정미령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상속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 없으니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민우와 유나가 생각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이 명확히 남기신 뜻에 따라 이 재산은 정미령님께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나중에 정리할 부분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몇 주 내로 전달드릴 테니 차분히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음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남편의 유언 영상이 자꾸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항상 곁에서 지켜줄게라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생생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며 유언대로 어떻게든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언 영상을 확인한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우와 유나였습니다. 저번처럼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초인종을 눌렀다니 어딘가 이상했어요.
문을 열어주자 둘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애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민우는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고, 유나는 무심하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민우 옆에 붙어서 한마디씩 거들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대충 눈치를 채고 말을 걸었습니다. 왜 왔니? 법대로 하자고 하지 않았니? 제 말에 둘은 머뭇거리더니 눈길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법대로 한다며 따로 변호사를 알아본다더니 결국 재산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왜 왔냐고 묻잖니? 제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도 민우를 따라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돈이 좀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유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땐 너무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둘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는 게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민우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나도 흐느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막말한 것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과 사과에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민우에게 재산을 주면 결국 또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남기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얼마나 고민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있었기에 내가 흔들리는 건 남편의 마지막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가 했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요구했던 대로 나는 남편 뜻에 따라 법대로 처리한 거야. 민우는 고개를 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으라고?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 남편이 남긴 재산이 법적으로도 내 것이라고 알고 나서야 와서 이렇게 비는 거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나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다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편이 생전에 이런 상황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겐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뜻을 따를 거다.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무리하게 코인 투자를 하다가 돈 잃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런 너희를 어떻게 믿겠니? 둘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벙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탁하러 오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내 비밀번호도 바꿀 거다. 2번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않길 바란다.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와 유나는 계속 당황해하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지키고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민우와 유나가 무릎을 꿇고 울던 모습은 종종 머릿속을 스쳤지만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남편의 유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유언은 저를 위한 것이었지만 민우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채로 남아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혜란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내가 요즘 계속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뭐 그렇지 뭐. 딱히 나갈 일도 없고 그냥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고 지내. 혜란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럼 안 돼. 네 남편도 내가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어디 나가자. 아니, 나랑 같이 뭘 좀 배워보는 건 어때? 뭘 배워?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캘리그래피 배우고 있거든. 재미도 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 너도 한번 해보자. 처음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다음 날 캘리그래피 강좌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강좌에 처음 가던 날 뭔가 어색하고 긴장됐습니다. 평소엔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글씨를 하나하나 예쁘게 쓰는 과정이 꽤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글씨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언니,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글씨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추천한 거야.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꾸준히 해보자. 그날 이후로 캘리그래피는 제 일상의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오를 때면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며 그 마음을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평안, 사랑, 행복 같은 단어들을 쓸 때마다 남편이 제 곁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홀로 서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길을 걷고 카페에 들러 글씨를 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혼자 있는 게 외롭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민우와의 관계는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제게 남긴 유산으로 편히 살아가는 동안 민우가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혜란 언니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민우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 그 애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는 걸까 싶어. 언니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내가 평생 내 자식이라고
그 잘못을 다 감싸주는 게 맞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 애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성장할 수 있지 않겠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선 갈등이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지.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결정은 남편이 남긴 뜻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그러면 된 거야. 민우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그때 내가 손 내밀어줘도 늦지 않아. 그 말에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건 오히려 민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유언이 제게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처럼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며 만든 작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작게 열린 전시회에 출품해 보라는 권유를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제게 안정감을 주었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와의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남긴 삶의 지침을 따라 차분히 기다리며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민우에 대한 고민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고 많은 도움 얻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